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갑니다. 어제 황구가 산행을 하루 갔다 오고 오늘 또 이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오늘은 이제 간만에 아침 산행을 갑니다. 아침 산행을 가니까 확실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그렇게 하여튼 오후 산행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날씨도 오늘 뭐 구름은 좀 끼있지만은 날씨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파랗고요. 이제 제비들도 이 낮게 날지 않고 아주 높게 날거든요. 고공비행 해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큰 바람 같은 거를 지금 거의 저것들이 깨우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가을이 완전 접어들었습니다. 제비들도 뭐 한 10월달 한 달 정도 있으면 고향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버섯 시즌에 버섯은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항구도 지금 한 두어 번 정도 답사를 가봤는데 원래는 버섯이 늦게도 나겠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듭니다. 일단 어제도 새로운 곳에 답산 가서 그냥 절벽 몇 군데 보고 꽉만 치고 왔는데 오늘도 또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산행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안 그러면 한 두 군데 정도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아침 수온지가 지금 18도거든요. 굉장히 쌀쌀합니다. 이제 얇은 바람막이 같은 것도 하나 입으셔야 감기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 완전 이제 나타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쉬는 날이라서 아침에 산행 오니까 진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아침 자체가 시간이 타이트하지도 않고 일정이 빡빡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은 한 700m 정도 되는 동쪽과 남쪽을 바라보는 산입니다. 정상 쪽에 절벽이 있는데 700까지는 안 올라가도 한 500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면서 저 멀리서 보니까 절벽 아래에 은사시 나무 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꽤 있습니다. 잘하면 제수 좋으면 황구가 오늘 목청을 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볼 수 있을, 그건 황구 생각이지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느낌은 좋습니다. 자,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옷도 다 갈아입고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새로운 곳에 가서 꽝치고 오늘도 또 새로운 곳에 왔는데 또 새로운 곳에 가야만이 또 새로운 도라지를 볼 수 있고 또 꽝을 해야만이 또 초대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오늘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상당히 미끄럽네요. 노면도. 자, 이게 담정 있는 굴이죠. 바위 있는 곳에 이런 담정 있는 굴이 많은데 이런 곳에 소나무가 있으면 이 소나무에 담정 있는 굴이 붙거든요. 그것을 송담이랍니다. 자, 이건 참나무에 붙었으니까 약이 되긴 되는데 그만큼 효과는 없겠죠. 저 위에 은사시 나무가 큰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 올라가면서 또 뭐 목청 그 벌집이 있는지 가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게 동쪽하고 남쪽하고 같이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더덕들도 뜨문뜨문 보입니다. 아직 그래 큰 더덕은 안 보이는데 더덕들도 꽤 많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이게 은사시 나무인데, 이 정도 굵기 이런 데는 목청이 한 자리를 잡을 만 하거든요. 구멍 뚫린 자리가 없네요. 일단 올라가면서 뭐 큰 나무가 있으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참 올라오니까 이제 암벽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낙서관 보시죠. 이번 비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굵은 그 굴참나무들이 쓰러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굴피 이거 벗겨진 거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낙석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산 자체가 지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런 낙석이 있는 곳에 하단 부위를 지나갈 때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 올라와서 이 정상 쪽 절벽에 왔습니다. 야, 나무 숲 속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이렇게 시야가 트인 곳에 왔는데 더 할 데가 있을까요? 항구가 위성지도 받는 거하고 이쪽에 들어오니까 생각보다는 포인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 가시덤불 속에 도라지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동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한참 올라왔으니까 여기 좀 보고 시원한 데서 한 5분간 쉬면서 물 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굴참나무가 굵으니까 여기에 도토리 한번 보시죠. 도토리 굵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자,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도라지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야 할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래 가시덤불 해치고 온다고 반 죽었습니다. 야, 이 가시덤불이 높은 자리는 잘 없는데 이건 또 위쪽에 있네요, 보니까. 자, 올라갈 길도 찾아야 되고 가면서 도라지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올라갈 길부터 찾고 이 난간에 좋은 자리는 보고 로프 타고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상당히 미끄럽네요. 바위는 그래도 좀 말랐는데 항구 등산화 밑창이 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일단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로프 타고 이 절벽을 몇 군데 수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올라갈 그런 루트부터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벽 정상 쪽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이쪽 방향에는 부초선이 꽉 덮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 건너편에 한 50m 건너편에 절벽이 꽤 괜찮은 절벽이 저기 하나 있거든요. 자, 이 정상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로프를 한번 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이 부초선이 있는 자리도 도라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도라지가 지금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늘도 있고 시야도 좀 트이고 바람도 좀 부습니다. 모기도 이제 덜 달라들거든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가시덤불 해치고 오는데 엄청 빡셌습니다. 지금 로프를 탈 만한 자리가 저 좌측편에 절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저 우측편에 아까 올라올 때 가시덤불 쪽에도 절벽이 하나 있거든요. 그 두 쪽이 지금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인데 일단은 뭐 다 보던지 아니면 한쪽만 보던지 일단 한 5분간 쉬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봤는 건너편 협곡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절벽이 있는데 야, 와보니까 생각보다 경사는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이 우측에 물 내려가는 물길이 있고 좌측에도 물길이 있거든요. 근데 시야가 너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올라왔으니까 이쪽 절벽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안되면 정상 치고 저 다음 산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절벽까지 로프가 지금 한 1m 남았거든요. 한 39m, 40m 내려왔습니다. 야, 이 산 쪽에 정상 쪽에 가려진 절벽인데 야, 이런 것은 진짜 아무도 손도 안 타고 진짜 멋있는 곳이다 싶은데 문제는 도라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 아직 이끼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두들두들해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자, 좌측에는 붙여서 우측에는 자풀입니다.
이 잡풀 사이 이런 데도 한번 있어줄 만한데 전혀 없네요. 그리고 부추선이 이 고산지도 쪽에는 물론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기가 지금 해발 한 400, 한 5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이쪽에도 부추선이 상당히 많네요. 자, 저런 자리가 도라지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부추선이 꽉 뜯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려와 봤으니까 됐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 정상 치고 저 우측으로 넘어가면 그쪽에도 절벽이 있다고 등고선이 나타나는데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라지가 없네요. 장소는 멋있는데 도라지는 없습니다. 이제 이 산의 정상에 왔습니다. 이 좌측으로 능선 타고 이 절벽이 있는데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야, 여기도 절벽이 많이 있는데 내려가면서 또 로프 탈 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 가다 보니까 이 아래 그 길이 있으니까 또 오토바이들이 미친 듯이 달립니다. 다 죽으려고 환장했죠. 얼마나 달리는도. 자, 일단 항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조금 쉬었다가 내려갈 길도 찾고 또 로프 탈 만한 자리가 있는지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 정상에 있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보다시피 중간중간에 이런 협곡이 생겨가지고 길이 막 끊겨 보거든요. 그러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곡이 내려가는 이 물길이잖아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이쪽으로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저 아래까지 추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꼴짝이 하나를 황구가 또 건너왔습니다. 요 사이를 보면 동물들이 다니는 그런 길자국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안전하게 하산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고 방법입니다. 자, 황구는 또 이 꼴짝이 하나 건너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벌통이 7동이 있습니다. 근데 벌은 하나도 없네요. 이 벌통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토종벌들이 분봉을 옳게 못하니까 이렇게 벌을 못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벌통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올라왔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가시덤불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아휴, 어제 오늘 완전 반 죽네요. 자, 계속 갑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저 좌측으로 올라가 정상 치고 이 우측으로 넘어와서 내려왔거든요. 야, 이런 꼴짝이 속에 도라지 밭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없네요. 자, 그래도 궁금한 곳에 왔다 갔으니까 이제 또 됐습니다. 한 가지 숙제를 끝냈습니다. 하늘이 진짜 파랗네요. 자, 이제 차에 왔습니다. 옷 갈아입고 생각보다 산행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또 다음 갈 장소를 한번 둘러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 하늘에 구름이 진짜 멋있네요. 꼭 관음보살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야, 도라지하고 최강 절벽 도라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절벽이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고 산에 오면 이 삼남한상이 다 보입니다. 이것이 또 산에 가는 매력이죠. 이제 철수합니다. 이제 황구가 다음 산행지 본다고 보러 왔다가 큰 절벽이 아니고 작은 절벽이 하나 있길래 어차피 시간이 여유가 있고 이래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황구가 하루에 이 2탕 산행은 잘 안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또 올라와 봤습니다. 올라오니까 야, 이 벌통에 벌이 있네요. 진짜 토종벌 원래는 보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여긴 잘 돼 있고 저 망도 저렇게 해놨더만 토종벌은 들어가고 말벌은 못 들어가고 저렇게 멋지게 해놨네요. 이렇게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토종벌통은 봤으니까 이제 황구가 찾는 최강 도라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로프 타면 됩니다. 자, 이제 절벽역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굵은 소나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로프 세팅해서 이 아래 좌측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그 다음 이 아래 이쪽에 우측으로 한번 내려가는 걸로 한 2번 정도 한번 하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이제 40m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다가 2겹으로 세팅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 팔자감기 세팅했으니까 요 아래 절벽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서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야, 물이 내려가는 길에 절벽 난간인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항구 발 디디고 있는 이런 자리도 좋거든요. 전혀 없네요. 자, 왔는 김에 여기 좋은 자리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난간까지 다녀왔는데도 없으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저 좌측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여튼 없습니다. 로프가 좌측으로 꺾어서 한 20m 내려왔습니다. 이쪽 절벽의 난간인데 자, 한번 보시죠. 이야, 이런 사이에 도라지가 물론 뭐 통벽이지만은 하나 꼽혀 있을 만한 자리인데 전혀 보이지 않네요. 지금 이게 아주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저 아래가 도로잖아요. 있을만한 여건은 되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황구가 왔는 김에 또 도라지 자원이 이런 산에 남아있어야 또 자원이 보존되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놨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혹시나 싶어서 왔는데 역시나네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짐 정리 다 하고 하산합니다. 산세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좌측에 산맥이 있고 우측에 또 산맥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개울이 있고 동네가 있고 저 뒤편에 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대체 사찰이 있는 장소는 거의 터가 좋습니다. 풍수지리 자체가 진짜 하늘도 멋있습니다. 진짜 가을 하늘 같네요.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집이 두 채 있는데 저게 한 집인지 두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시죠.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 필요 없습니다. 여기 풍수 좋고 산세 좋고 도로가 옆에 차 있다 사댈 수 있잖아요. 이런 곳에 저렇게 조금 멋진 집 아니라도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자연인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자연인이 아니고요. 다 있잖아요. 밭도 있고 개울도 있고 집도 있고 좌우에 산세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삼라만상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로 노후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크게 저렇게 화려하게 안 지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지어서 또 도로가 있으니까 또 볼일 보러 갈 수도 있고 또 문명의 혜택도 보고 좌우에 산들이 있고 골짜기들이 있으니까 산도 타고 이런 곳에서 병 치료하고 요양하면 딱 좋습니다. 꼭 한 산속에 들어가 살 필요 없이요. 황구가 봐서는 아까 저기 집이 두 동 있고 그 뒤에 또 작은 집도 두 동 있는데 이 터가 명당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하늘도 멋있고 황구가 어지간한 집은 별로 탐낼 마음 안 드는데 저 집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자, 이제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오늘 쉬는 날이라서 산행을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항구가 새벽에 5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계속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오늘 좀 피곤해서 한 7시에 출발해서 좀 산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산행을 2땅 뛰었잖아요. 항구가 이런 2땅 산행을 잘 하라는데, 왔는 김에 또 한번 올라가 보자. 그쪽 산에 절벽에 과연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 샘플 삼아, 답사 삼아 한번 가야만이 그 근방에 손이 탔을 수가 있고 안 탔을 수가 있고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보이거든요. 아무리 황구가 위성지도를 판독 잘하고 해독 잘하고 또 산의 그런 형상이나 방향, 경사, 등고선 이런 것을 해독 잘해도 최종 점검, 최종 판독은, 최종 결과는 산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오늘 가서 황구가 두 번째 그 산행지에 가서 올라갈까 말까 한참만 있다가 오늘 산행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올라가 보자. 저곳에 도라지가 있을지. 만약 여기가 도라지가 있으면 그 산맥 중간에 절벽이 있는 곳이 몇 곳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장소를 다음 산행지를 그쪽으로 한번 잡아보고, 만약에 없을 것 같으면 산행지는 이쪽은 포기하고 또 다른 데로 가자 싶어서 오늘 또 가본 겁니다. 자, 도라지가 앞전 한 2주 동안 산행에서는 진짜 황구가 초대물도 보고 진짜 10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이런 도라지도 보고 했는데, 또 이번에 와서 걸려 와서 또 연타 또 꽝꽝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행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절벽에 갈 때마다 도라지가 있을 것 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도라지가 귀한 겁니다. 걸레 들어와서 황구가 초대물 도라지를 많이 캐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진짜 행복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것이 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앞선 산행지에서 한 2주 동안 초대물 같은 거 많이 갖고 좀 제법 왔습니다. 황구가 와가지고 황구가 소장할 거는 좀 소장하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한테 보낼 때는 좀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침 도라지는 또 주인이 있으니까 또 자기 주인을 찾아가더라고요. 아직 그 80년 된 도라지 있잖아요. 소두병만한 그 2개는 아직 있는데, 저거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명절 전까지는 보관을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단검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에서 황구가 아까 두 번째 산행지에서 그 집이 있었잖아요. 집터가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터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볼 때 그 마당에서 집을 봐서 집터를 볼 수도 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산맥의 형성이나 전체적인 그림이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또 그것도 분위기는 또 틀리거든요. 황구가 산에 많이 다니니까 산에 다니다 보면 물론 도라지나 하고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에 그 동마을마다 또 전설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지 이런 설명서가 있는데, 그런 설명 중에 조선 제일의 명당터 또 명당마을 좋은 터가 있는 곳은 항상 어떤 사연이 있고 또 그런 곳에 왜 이런 마을이 들었었는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황구가 위성지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곳이 좋은 터구나, 이런 곳이 사람 살기가 좋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오늘 그쪽에 그 전원주택 멋지게 지은 2집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앞에 좀 답답해 보이는 거는 앞에 산이 그 낮은 한 200-300m 낮은 산이 아니라 좌우 뒤쪽에 산들은 한 500-600m, 앞에 산 한 700m 넘거든요. 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지. 그래 답답하지는 않고 또 양쪽으로 그 하천이 흐르면서 시야가 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황구가 봐서는 저런 곳에 아프신 분들이 집을 저만큼 호롭게 짓진 않아도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서 동네 산책도 하고 또 산이 가까우니까 산도 타고 이렇게 해야만이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병이 나을 것 같으면 다 산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연인처럼 산속에 첩첩산골에서 혼자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 같은 그런 동네 너무 시끄럽지는 않지만은 또 너무 그렇다고 너무 적막하지 않은 이런 조그만 동네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가깝고 이러니까 볼일 보러도 잘 가고, 그리고 또 뭐 좌우에 산들이 많으니까 일단 산을 잘 접할 수 있고 환경오염이 없고, 그리고 뭐 모든 음식물 같은 것도
그 뭡니까 이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도 안 접하고 이러면 최고의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한국 와봐서는 뭐 오늘 지금 한국 와보고 느낀 것은 오늘 같은 그런 좋은 집도 좋은 자리는 사람이 주구하는 자리도 좋지만은 아프신 분들이 저런 자리에 와서 한번 기를 회복하고 그 마음의 그런 상처나 아니면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을 가지신 분들이 딱 병마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딱 좋은 자리, 그런 자리 같습니다. 이 뭡니까 그 손자병법 같은 데 보면 좋은 자리에 한 명의 군인이 1000명을 막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좋은 자리에 좋은 터에 좋은 군사 한 명이 좋은 길목을 딱 잡고 있으면 1000명의 군사를 막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그런 자리는 딱 진짜 아프신 분들이 요양차 딱 들어가면 모든 병마를 하고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산다고 해서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죠. 모든 인스턴트 음식을 끊고 모든 음식 자체가 모든 뭡니까 채소나 이런 거 유기농으로 산에서 직접 공수하는 이런 걸로 다 바뀌고 그리고 자기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산이 주는 최고의 기운과 최고의 그런 명약을 받아가지고 몸이 아픈 그 정말 큰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한국에 봐서는 그걸로 봐서는 그런 집터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돈 있는 사람이 샀는지 몰라도 잔디를 깔아가지고 전원주택처럼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그런 집을 사고 이럴 때는 다 풍수 보시는 분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다 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도 딱 보니까 황구와 나침반으로 딱 찍어보니까 정남 쪽으로 방향을 딱 45도 딱 틀어가지고 집도 딱 그쪽으로 딱 잘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멋진 자리에 자리가 잡았습니다. 그런 자리는 참 좋은 자리라 생각됩니다. 황구는 그런 자리에서 돈 한 만원도 그런 자리에 살 마음 없습니다. 황구는 한 곳에 정착하기 싫고 그 사람 조선에 있는 모든 산과 모든 절벽을 다 가보고 싶은 거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는 싫습니다. 자, 오늘 도라지를 못 봤지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꽝꽝이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초대물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황구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